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대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행운론이에요. 이 행운론도 여러 가지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1번, 첫 번째, 하위 무엇이, 뭐죠? 운에서,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를 읽고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정의예요. 행운에서, 운에서도 역시 뭐냐, 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은 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주와 운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선 명을 사주 간지를 보는데, 월령을 가지고서, 이게 월령이 사용신이 나왔나, 사길신이 나왔나를 좀 시기를 먼저 살피고요. 그 운에서 그 운의 간지도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가운 것이 있고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반가운 것이 있으면 길할 것이요, 꺼리는 것이 되면 흉한 것이다 라고 해서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고, 1번 하위희라고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첫날 했습니다. 무엇이 반가운 것인고 했을 때 쭉 1, 2, 3, 4, 5, 6, 7번까지 했습니다. 8번 있나요? 없어요. 예, 결어가 나왔고요. 하위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의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제가 이렇게 자른 걸 일일이 제가 무엇이 나쁜가, 꺼리는가를 일일이 해서 8가지인가요? 예, 했습니다. 자, 하위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럭곡격은, 럭곡격만큼은 별격으로 해서 저 외격으로 치니까 그래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길신이다 라고 하면, 사길신이란 뭐냐면, 재성. 우선 관성을 씁시다. 정관이에요. 재성부터 쓰죠. 재성은 뭐예요? 정편제를 나누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정인, 인성이에요. 정인격, 정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써요. 그리고 식신을 쓰죠. 이렇게 해서 사길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사흉신은 뭐냐면, 살, 쌍, 효신이 뭐예요? 사길신으로 들어가요. 이게 편인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인격이 들어가요. 그럼 사용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들어가냐? 저 보세요. 이거 럭곡격이 들어가냐니까. 걸럭격. 그거는 저 5권에서 별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걸럭격은 뭐 별격으로 취급을 하면서 뭐에 있냐? 종격이니 뭐니 이런 게 많잖아요. 또 종격에다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오종격 있잖아요. 겁직,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 이거 있고요. 또 뭐예요? 기명종제격, 기명종살격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척천수 이론을 넘어오면서 종황격, 종색격 이런 게 나와요. 또 종합격도 나와요. 식신을 따르는 거요. 이렇게 해서 격이 확장이 되죠. 적천수로 넘으면서부터. 근데 사길신, 사용신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사길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7가지 경우가 되고, 이 사흉신은 뭐까지 집어넣냐? 이 걸럭격까지 흉신으로 보지만 그렇게 흉신은 아니에요. 이건 양반격이에요. 그래도 먼저 관을 쓰니까요. 럭곡격에 관부터 찾아라. 관 없으면 뭘 쓰면 돼요? 칠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럭곡이라는 것은 일단 태어난 계절이 내가 계절을 타고 났으니까 일주가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딴 오행, 그러니까 설하는 오행이나 극하는 오행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가 태어난 월을 타고 났는데도 주변의 극설교가 심해서 내가 태어난 월을 천상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는 좀 운에서 잘 안 받쳐주는 경우가 많죠.
자, 세 번째예요, 오늘이요. 근데 오늘은 셋, 넷, 다섯, 여섯 번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경우에 사례 명조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4개 정도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사희라고 했어요. 기유, 무엇이 있다, 사희, 뭔가 반가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꺼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째서인가? 라고 해서, 만약 관격에서 인성운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명에서 합하는 것이 딱 있다든지, 또 인격에서 관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본명에서 살을 가지고 쓸 경우, 그럼 관살혼잡이 된다는 거예요. 살을 쓰고 있을 때, 인성에서 살격을 쓰고 있는 경우, 또 관성운으로 흘러가면, 관살혼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자주, 아래는 나고씨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만들어 놔도, 사례 명절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이렇게 말로써 만들어 놨어요. 말로써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 명절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약, 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수가 어디 있을까요? 인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운을 만났을 경우거든요. 자, 그럼 관격의 인운을 만난다? 이거 지금 양년생이니까, 곧, 인운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본명에서 합의된다? 인운이면 뭐예요? 우선 계수와 임수가 들어올 건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무토가 있으니까 계수가 들어오면 합을 하는 바람에 계수 인운이 들어오면 즉 무게합이 됨으로써 오히려 상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합화가 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고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봅시다. 자, 끓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가워요. 그건 어째서인가? 그건 관격에서 상관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가 와서 딱 상관을 어떻게 해줘요? 딱 막아주죠. 상관폐인이 됐어요. 그러면 재성을 쓰는데 행사륜으로 가요. 그런 때는 명에서 식신지유가 나오면 딱 식신이 살로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예시명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나고씨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신축, 계유, 갑일, 정사 이렇게 만들어 놨나 그래요. 자, 나고씨의 평주를 정리하였다. 계수가 딱 하니 지금 이거 상관이잖아요. 상관을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괜찮죠. 지금 정관격에. 그런데 만약 재성을 쓰겠다. 여기서 재성은 아니죠. 여기 있네요. 재성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상신이 그런데 다시 사륜으로 흐르면, 사륜이란 곧 여기 금운이죠. 금운으로 흐르면 오히려 더 불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에서 다시 식신이 어디 있어요? 식신이 여기 지금 식신은 없죠. 그래서 명에서 식신 주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가히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어떻게 되냐? 생제하고 제사를 하니 관살은 두렵지 않다. 이거 나고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비록 아름다운 운은 안 되지만 무조 해결하는 신이 있으니까 소위 흉은 만나도 길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소리가 곧 뭔 소린고 하니 천천히 봅시다. 자,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여기 상관이 딱 떴어요. 상관이 떴는데 이렇게 인수가 와서 인수가 딱 대기하고 있어서 이 상관을 꺼준다는 거죠. 일단은 정관격이면 상관이 뜨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미해요. 이 정사 실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신축을 제가 만든 건 이렇게 관을 뜨게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제가 오히려 관을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신이 투출한 경우도 괜찮다. 사론에 흐르거나. 근데 여기 지금 식신은 없죠. 그래서 식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네요. 자,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요. 자, 천간으로는 행하는 것이 행간해서 천간으로는 행하는데 이게 지지까지 보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용신을 극하는 게 없는데, 지지런한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불행지지예요. 예,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마땅하게, 이게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대운에서 상구신으로 가는데 지지로 마땅하게 가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병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해년에 태어났으면 병정화를 만나면 저건 천간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일주를 도와주니까 괜찮을 것이요. 4. 오미를 만나면 이것은 상충이 되죠. 모와 자수와 상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봅시다. 보세요. 저 위에 말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아주 무슨 격이에요? 예, 정관격은 되죠. 그런데 관살이 혼잡됐잖아요. 그래서 이 해월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 이건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 지지로 관살 혼잡이 됐어요. 근데 천간으로 병정화가 들어오면 이건 도움이 돼요. 일주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지지로 4, 5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수와 해수한테 꺼지니까 안 좋다 같은 화래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맞죠? 예,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관격이지만 관살 혼잡이 됐을 때는 불미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또 지지로는 마땅하게 흐르는데 천간으로 마땅치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자, 간목을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건 정관격이죠. 근데 신금이 투출했어요. 결국은 간목이 신유월에 태어났다는 거겠죠. 그러면 관은 또 그리고 오히려 약화되는 거예요. 관성이. 그런 때 이렇게 신유로 와서 관을 만나면 식근, 뿌리를 내리니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경신을 만나면, 천간으로 경신을 만나면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밑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이유, 같이 있으면 관이 강하죠. 그런데 이렇게 떼어놓으면서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걸 지금 관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 약하다라는 걸 지금 전제 조건하에 했잖아요. 그러면 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데다 가보를 쓰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신축은 안 되죠. 신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신묘, 가보. 예. 신묘, 가보. 6월에 태어나고요. 여기다가 뭘 쓸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병신, 술이면 금이 가까워지고요. 병진 안 되고요. 병자를 해도 오히려 괜찮겠네요. 예, 이러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분명히 정관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심여천 선생이 말씀해요. 이런 때 지지로 들어오는 신유 대운은 좋은데 천간으로 경신 대운이 들어오면 이건 관살혼잡이다 이거예요. 괜히 애만 쓴다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펜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월지의 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을 쓰겠다. 왜냐하면 나머지에 있는 글자가 일주를 다 도와주는 거면 오히려 관이 약하죠. 오히려 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유라고 했을 때 지지로 행하는 것은 마땅한데 불행간, 천간으로 가는 건 마땅치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투출을 했는데 관이 오히려 약하다. 약하다라는 건 신과 유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간목 빼고 신유 빼면 5글자가 모두 일주편에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용신을 뭐로 쓸 거냐? 결국은 유금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금으로 쓰면 신유는 뭐야, 지지로 신유 대운이 흐르면은 관의 뿌리가 돼서 식근이 되는데, 천간으로 경신이 올 경우에는 괜히 혼잣만 돼갖고 중관살지만 돼서 오히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심혜점 선생도 뿌리를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뿌리를 말씀하셨고,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가 마땅할 때가 있고 마땅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간지가 7번째는 간지가 동일한 종류에서 두 개가 다 같이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1, 9, 8, 9, 10, 11까지 있고요. 12 이래서 다음 강의는 아마 제가 눈치껏해서 잘라서 오늘은 6번째까지 한 것으로 하고 7번째서부터는 제가 또 정리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행운론 3번째 강의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